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의 시장입니다. 10월 19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채금리 상승, 기업 실적 발표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98% 하락 마감, 나스닥은 1.62% 하락 마감, S&P 500은 1.34%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이 긴장이 고조되고 국채 수익률이 또 상승세 하락 마감했는데 또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등에 주목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전날 그 이스라엘 쪽에 그 중동 가자시티 이 병원 폭발로 500명이 숨지면서 중동의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 이스라엘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구호품 반입 허용을 끌어냈지만 이 병원 참사로 중동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르단에서 예정됐던 이 중동 지도자들과 회담도 취소되면서 긴장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또 이란은 전쟁 중에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국에 이스라엘을 제재를 하고 이스라엘의 석유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개입 위험을 높여서 또 유가를 끌어올렸는데요. 미국의 기업 실적도 투자 심리를 개선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류업체 아이비 헌터는 예상치를 밑돈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8%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이 주가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9% 이상 떨어졌고요. 델타 항공의 주가도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주가도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순이익이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9% 이상 줄어들면서 자산관리 수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여파로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연준 당국자들이 금리 결정에 있어 아직은 지표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퍼 일러 미 연준 이사도 이날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며 기다릴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이론인 윌러 이사는 앞서 수익률 급등에 따른 금융 환경 긴축이 금리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한 바 있고요.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또 한동안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커 총재도 이 인플레이션 억누르기 위해서 충분히 금리를 올렸다면서 금리를 동결하자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제 금리에서 어떤 일이 날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 장단기적으로 이 과정은 지표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회의 결정은 지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채금리는 또 최근 소매 판매로 긴축 위험이 커진 데다가 다음 날 예정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또 4.9%를 돌파를 했고 30년 국채금리도 2007년 이후 최고치 그리고 2년물 금리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3년 만에 최저치 수준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시장의 예상치는 또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이제 부족한 가운데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 또 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9월 달에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7% 증가하면서 8월 지난 8월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다시 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옵니다. 예상치는 이제 137만 채였는데 135만 채가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적게 나온 거죠. 기술주들이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0.74%, 마이크로소프트 0.59%, 엔비디아의 3.96%, 아마존 2.54%, 넷플릭스는 2.68%, 알파벳 1.26%, 메타 2.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한 넷플릭스는 구독자 수 증가로 시간에는 12%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로 엔비디아도 3.96% 하락했죠. AMD도 2.82% 하락, 영국의 ARM도 0.75, TSMC도 1.54% 빠짐이고, 블루드컴만 0.3% 상승했고요. 인텔도 1.16%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6% 하락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4.7% 하락했습니다. 242.68달러에 마감했는데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에 미달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는 지금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리비아는 이제 9.1%, 루시드도 9.4%, 니콜라도 8.41%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의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 다 하락 마감했고요.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이란이 중동 전쟁의 개입 가능성 등의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88.32달러, 1.92%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 또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온스당 1968.3달러, 1.7%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462.60포인트 0.10% 상승 마감했는데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 속에 외국인이 3442억 순매수 이틀 연속 순매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48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KG스틸이 급등이 나왔는데 700억 규모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 신규 사업이 배터리 팩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도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방위산업 관련주 방산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휴니드는 이제 방산주이면서도 이제 GAISI의 이 무인기 항공전자 부품의 독점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또 휴니드가 또 급등이 나왔고요. 한국 부분엑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일본 도요타 공장이 일부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는 소식과 또 이 자동차 3분기 역대급 호실적 전망 속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한국 무비넥스가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삼화전자가 급등이 나오는데 미국 상무부가 이 중국 추가 반도체 제재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페라이트 관련 종목과 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화전자, 페라이트,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 관련주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08.89포인트 1.40%로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미중 갈등 이 속에 이 악재 속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피델릭스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미국이 추가 중국 반도체 수출